2025년은 태양 활동이 극대기로 예상되는 해입니다. 이런 극대기에는 강력한 폭발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구에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어 과학계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약 11년을 주기로 극소기와 극대기를 오가며 활동성이 변화하는데, 이 주기에서 태양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를 태양 극대기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에 태양은 평소보다 많은 양의 에너지와 물질을 우주 공간으로 방출합니다. 그 원인은 태양의 복잡한 자기장에 있습니다. 태양은 고체가 아닌 유체로 이루어져 있어 적도 지역과 극지역의 자전 주기가 다른데요. 적도 지역의 자전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자기장이 꼬이게 되고, 이로 인해 강력한 자기장이 형성되는 특정 지점에서 태양의 대류가 지체되면서 온도가 낮아집니다. 이 부분이 주변보다 어둡게 보이는데 이를 흑점이라고 하죠. 태양의 자기에너지가 축적되다가 한계를 넘어서면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 X선이 방출되는데, 이를 태양 플레어라고 하며, 자기장의 덩어리가 태양 밖으로 방출되는 현상을 코로나 질량 방출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질량 방출은 태양의 대기층인 코로나에서 방출된 거대한 플라즈마 구름으로 태양에서 지속적으로 방출되는 입자 흐름인 태양풍과 함께 우주로 퍼져나갑니다. 특히 강력한 코로나 질량 방출이 발생하면 태양풍이 급격히 변화하고 방출된 물질은 2-3일 안에 지구에 도달해 강한 자기 폭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구에는 자기장이 있어 태양풍이 대기권을 직접 강타하지는 않습니다. 태양풍이 지구 자기장에 영향을 주면서 그 경로가 휘어지고 극지방 근처에서는 대기 입자와 충돌하며 발광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바로 오로라인 것이죠. 다시 말해 오로라는 태양풍을 막아주는 격렬한 전투 흔적인데요. 하지만 강력한 태양 폭발이 발생하면 지구의 자기장이 뚫려 지자기 폭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규모 정전이나 전력망이 마비되고 인공위성과 GPS 신호가 끊기면서 항공기와 선박의 항법 시스템이 혼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기권 밖의 고에너지 입자에 노출된 우주 비행사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인공위성은 훼손되거나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2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 49기 중 40기가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예기치 않은 태양풍에 의해 발생된 지자기 폭풍 현상으로 위성들이 목표했던 궤도에 도달하지 못하고 추락한 것이죠. 이 사건으로 약 6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태양 극대기가 아닌 시기에 발생한 태양 폭발의 위력이 이 정도라면 태양 극대기 때 그 위력은 얼마나 강력할까요?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1859년의 캐링턴 이벤트가 대표적인데요. 영국의 천문학자 크리스토퍼 캐링턴이 태양 흑점을 관측하던 중 강력한 태양 플레어를 발견했고, 그 다음날 지구는 사상 최강의 태양 폭풍에 휩싸였습니다. 이 때문에 전신망이 마비되었으며 심지어 적도 근처인 쿠바와 콜롬비아에서도 오로라가 관측될 정도였습니다. 미국 로키 산맥의 광부들은 한밤중에도 밝은 오로라 때문에 아침이 온 줄 알고 일을 시작했다는 일화도 있죠. 1989년 캐나다 퀘벡에서는 강력한 태양 폭풍이 전력망을 손상시키면서 600만 명이 9시간 동안 정전 피해를 입었고, 1994년 1월 일본 통신위성은 태양풍에 의해 고장이 나면서 릴레하메르 동계올림픽 중계방송이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1997년 1월에는 미국 AT&T사의 통신위성 텔스타 401호가 회로 고장으로 수명이 9년이나 단축되었고, 특히 2003년 할로윈 대목에 발생한 강력한 태양 폭발은 세계적으로 큰 손실을 줬습니다. 이때의 지자기 폭풍으로 당시 위성의 절반 정도가 통신에 영향을 미쳤는데, 미국 화성 탐사선 오디세이와 일본 화성 탐사선 노조미 위성은 선체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죠. 유럽과 북미 일부 지역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졌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변압기 폭발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죠. 다목적 위성 아리랑 2호의 고도가 평상시보다 6배 많이 떨어졌으며, 통신위성인 무궁화 1호도 안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태양 폭발이 발생해 그로 인한 지자기 폭풍이 지구에 직격한다면 인류 문명에는 재앙에 가까운 타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태양 극대기의 조짐은 어떨까요? 과학자들은 2025년 7월이 이번 주기의 정점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번 극대기를 앞둔 2024년 5월 태양에 강력한 폭발이 일어났는데요. 태양 플레어의 방향이 지구를 향했고, 지자기 폭풍이 지구에 도달하면서 미국, 캐나다, 유럽, 중국 등 지구 중위도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오로라가 관측되었습니다. 남반구에서는 호주, 뉴질랜드, 파타고니아 남부에서도 관측되었는데요. 보통의 오로라는 주로 고緯도 지역에서 관측되는데, 이번 경우는
이례적이었죠. 심지어 우리나라 강원도 화천군에서 관측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곳곳을 물들인 오로라가 더 강력한 태양 폭풍을 예고하는 준비 운동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과학자들은 오로라 현상을 일으킨 태양 활동이 아직 극대기에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강력한 태양 폭풍이 지구로 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만약 또다시 캐링턴 이벤트급 태양 폭풍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시에는 전기가 필수적인 인프라가 아니었기에 피해가 제한적이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인터넷, GPS, 위성 통신이 마비되면서 세계 경제와 사회 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는데요. 위성 기반의 통신이 두절되면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고 군사 작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력망이 마비되면 병원, 수도 시설, 냉장 시스템이 멈추며 대규모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죠. 미국 대기환경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만약 현대 사회에서 캐링턴 이벤트급 태양 폭풍이 발생할 경우 최대 2조 5천억 달러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현대 사회는 태양 폭풍에 대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여전히 태양의 활동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다가올 태양 극대기, 인류는 과연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까요?